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네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현진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 약간 정말 역사학자들은 역시 이 말이 정말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주시니까 진짜 이야기 듣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야기 듣듯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약간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사를 잘 몰라서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약간 헷갈리는 건지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건지 약간 확인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보고마을의 파푸아 출신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멜라네시아인들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띠도레 왕실, 그러니까 라자암팟 왕실의 중심지였던 띠도레와 이제 약간 긴장감, 그러니까 띠도레라는 중심성을 이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떠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역사적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마을의 파푸아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주요 사람들인가요? 그 중에서도 자기네는 파푸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이냐? 네.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파푸아에서 왔다고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약간 제가 잘 헷갈리니까 질문을 지금 잘 정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띠로레 암팟 왕실의 이제 그런 왕족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보마을의 사람들이 없어요.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그러니까 아예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내러티브 안에 보고마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보고마을 사람, 그러니까 띠도레랑 라자왕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16세기 신화에서 띠도레 공주가 결혼을 해서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보고마을에 살면 너무 완벽한 내러티브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 보고마을 사람들은 이 라자왕팟의 왕실 후손들은 아니에요. 그 왕실 후손들은 계속 라자왕팟에 사는 거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정확히 이들이 라자왕팟인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다른 해안가 지방 사람들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띠도레 왕실 측에서도 제가 볼 땐 라자왕팟의 그 띠도레 공제 후손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그 후손들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라자왕팟에서. 네, 라자왕팟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마을은 그냥 어디선가 이렇게 온 사람들이고 신화 속에서는 16세기 그 만수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인데 이 띠도레 공주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실 후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족 같은 경우에는 보고 마을을 그 띠도레 내러티브 안에 포함시키고 싶은 건가요? 아닌 건가요? 라자왕팟의 왕족들이? 예. 라자왕팟의 왕족들은 잘 모를 거예요. 보고 마을. 라자왕팟의 왕족들은 사실은 띠도레 술탄과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긴 해요. 그런데 보고마을은 사실은 어떤 기록에 따르면 보고마을은 파푸아 노예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사실은 기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떠한 중요한 어떤 라자왕팟이나 어떤 왕실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러한 귀빈으로 와서 산 게 아니고 옛날에 술탄들이 데리고 와서 호드렛일 뭐 이런 거 시키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함부로도 못 하는데 기록이나 뭐 다양한 증언, 뭐 이 사람들이 주로 물 깃는 일이나 철 재련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걸로 봐서 완전히 노예라는 표현을 무슬림사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호드렛일을 하고 약간 좀 미천한 이런 직업에 종사를 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파푸아인 중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마을에 어떤 이장급으로 일한 사람이 한 명 있대요. 그런데 그때 이장으로 일을 하려면 술탄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파푸아인이기 때문에 술탄이 재가를 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만 하고 그 타이틀을 못 받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봐서 차별이 존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띠도레 보고 마을에
집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처음 지리적인 개발해 주실 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띠도레랑 비슷한 생긴 섬이 많고 띠도레 안에서도 보고마을도 굉장히 작고 한데 이 작은 마을이 이렇게 굉장한 큰 이야기의 중심이 되기 굉장히 힘들어서요. 네, 좀 설명해 주시면 그냥 제가 이제 지도요? 네. 이 띠도레 지도요? 말루쿠 지도요? 그 주변 전체가 이걸 공유를 떠야 되는데. 네. 지도를 보고 뭘 설명? 그러면 좀더 설명이 쉬우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라자 안까지고요.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랑 이렇게. 근데 요 내륙에 있는 포토아인들은 아무 관련이 없이 산 거였죠. 그래서 요 관계를 놓고 지금 수카르노나 네덜란드 동인도에서는 전체로 확대 해석을 해서 띠도레의 영향력가 있던 지역이다. 심지어 띠도레가 주인이었다. 이런 주장을 역사적인 담론을 펼치고 있어서 이게 현재 수산도 그러한 담론을 전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요즘입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렸죠? 예, 죄송합니다. 보고 제가 이제 연구를 이쪽으로 많이 가요, 말루꾸로. 그래서 주로 떠르나떼 이런 데서 연구를 많이 했고, 띠도렌도 이제 무슨 제가 역사학자긴 한데 주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주술사 이런 거 연구하러 이제 갔는데 별 생각이 없다가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몇 바퀴 도는데 보고마을, 저 토토 마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게 신기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몰라요. 보고마을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원도 모르는데 쟤네들 어디서 왔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문화를 제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문화에서 조상 숭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상 숭배 의례가 고도로 발달을 한 지역이어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말루코 지역에서는 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 숭배 사상이에요. 진. 그래서 우리가 알라딘의 유술램프의 그 프랑스 요정이 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슬람에서 나오는 뭐 천사도 있지만 진이라는 존재도 있고 뭐 불에서 창조한 진 뭐 이런 존재가 나오는데 이 말루코 컨텍스트에서는 진이 조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조상이랑 그 되냐면 사람이 죽으면 진이 되는 거예요. 말루코에서는. 그래서 그냥 조상신이 되는데 그걸 진이라고 표현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말루코에. 근데 파파는 없어요. 진 숭배 사상이. 그래서 진이 이렇게 막 악한 진도 있고 선한 진도 있고 그래서 막 악한 진들이 잘생긴 남자 보면 진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사람이 실종되면 진이 데리고 갔다. 그래서 주술사를 불러서 제가 거래해라. 돌려보내라. 그러면 진들이 잘생겨서 싫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팝콘에서 왔으니까 진 숭배 사상이 없을 텐데 얘네들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진 숭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진을 숭배를 할 것이냐. 죽은 사람 중에 누가 이제 주요한 진이 돼서 이들이 조상 숭배를 할 것이냐. 요거를 알면 참 재밌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인물이라던가 뭐 이런 걸 조상 숭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상한 결과를 초래한 거죠. 저희에게 이제 진에게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왔냐 이 얘기하니까 안 왔다. 제 아빠한테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이제 논문이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논문의 첫 번째 의도와는 너무 달랐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사례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그 강의해 주신 내용과 별 관계는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아까 보여주신 지도를 보면 다른 때나 띠도는 다 조그맣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섬들보다. 그렇게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대학의 시대 같은데 여기가 중심지가 된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항구가 이제 좋아요. 입지가 좋고 그 산이 황료가 나잖아요. 물산. 그러니까 띠돌에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솟아 있고요. 떠그나때 똑같은 산이 솟아 있어서 거기서 정양과 육두구가 나요. 정양이 그럼 주변 지역에서는 정양이 안 나요? 한라해라는 안 나요. 그게 반다섬에서 육두구가 나고 저 떠그나때 띠돌에 정말 몇 개의 섬에서만 정양이 나고 그래서 저게 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항구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술탄국이 수립돼 있었고 중국 상인, 인도 상인들이 여기 다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브루나이 이슬람화도 이 여기를 통해서 이슬람화가 됐다고 할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무역이 활성화돼 있었죠. 지금도 그 산에 올라가면은 전부 육두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는 재배가 안 됐잖아요. 정량과 육두가 지금은 많이 재배가 되지만 그래서 고물산 때문에 그다음에 왜 그러면 딴 지역은 이런 흰류나무가 없었느냐 이게 아마 토양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화산 지역이 농작물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랑 이 화산에서 나오는 그 토양, 영양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만 딴 데서는 되게 성공한 신기한 지역, 여러모로 신기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나무 껍질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랬는데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요로워요. 이런 세상에 안 먹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널려 있는 풀같이 생긴 모든 것들이 다 식용 재료 쓰는 거를 보고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뜯어 먹잖아요. 나무도 뜯어 먹는데 그 차원을 벗어나서 훌륭한 것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게 되게 축복받은 화산은 터지지만 정말 축복받은 땅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섬 밖에는 정형나는 데가 없어요. 주변에 있긴 주변에 몇 개 섬에서 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환경 가격 컨트롤을 위해서 나중에 여기서 나무를 베라 그러잖아요. 나무도 베고 그래서 막 없어진 지역도 많고 그래서 몇 군데 안 나왔나 하여간 몇 개 섬에서만 나요. 정확히 그 밑에 있는 가짜섬 뭐 이런 데도 있다가 다 돼버리고 네, 일단 그 설명 너무 잘 들었고 방금 설명하신 거에 약간 보충을 하면서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띠돌에서 떼나테 섬이 이제 원래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정량의 육두구가 거기에서만 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안 가봤지만 다큐멘터리 보니까 떼나테 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섬 자체가 산이더라고요. 근데 그 산이 전부 다 정량만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지만 그 작은 섬 하나가 엄청 중요하게 근세시계는 여겨지고 심지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반다섬 옆에 룬섬이라고 조그마한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육두구만 나는 섬인데 그걸 원래 네덜란드가 점령하고 있다가 나중에 영국이 이걸 엄청나게 노려요. 노리니까 네덜란드가 그럼 여기 노리지 말고 대신 너희에게 뉴 암스테르담을 줄게 라고 뉴 암스테르담을 줘요. 그게 뉴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 비싼 조그만 땅이지만 엄청 비싼 땅 때문에 이제 그래서 띠돌의 섬이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과거 이제
테나트 섬이나 티도레 섬의 술탄들은 이제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상인들을 그냥 등쳐먹을 정도로 엄청난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과거의 센터였는데 이제 근대 시기에 와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엄청 커지면서 변방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이제 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이해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고 마을이 사실은 파푸안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왕실은 이 지역 사람들이 파푸안에서 당연히 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이죠. 기억을 조작을 하고 싶은 거죠. 다만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파푸안에서 오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우리는 그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통이 있는데 정치인이 그렇게 하니까 싫은 거고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웠고 다만 이게 이제 결국 왕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보고마을이 그 띠도레가 센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파푸아 지역에 대한 그 주도권이 띠도레 섬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보고 사람들이 파푸아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국가 논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파푸아 지역이 물산이 많이 나고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땅도 넓고 이러니까 파멸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걸 가지기 위해서 이제 티도레 술탄 왕실이 주장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 논리와 보고마을 지역 사람들의 전통이 약간 부딪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근데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보고마을이 정말 작은 마을이잖아요. 인구도 별로 없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그 왕실 술탄이나 국가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강제로 그냥 막 뭐라 해야 되나요? 좀 폭력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하신 뉘앙스로는 약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사람들의 기억을 반갑하려고 하는 그 전통에 대해서 별로 해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심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그 이유가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주민들을 환영하는 분위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인종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인종 갈등을 좀 피하려고 하는 원인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술탄이나 왕실 관계자가 어떤 공권력을 가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북말루크주를 특별주로 한다 이것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다른 그 세큘러 출신의 정치인들은 술탄이랑 경쟁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술탄이 주지사가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역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다음에 자치주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반대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보고인들이 너무 강력하게 이거를 항거를 해요. 그래서 띠도레 정부에서 아니 그 관광부처에서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그 설명이 하나 들어가요. 보고인들은 라자안밭에서 왔다. 근데 이제 그거 없애요. 데모를 해. 길거리 나와서 데모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고등학교인지 중학교 여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띠도레 사람들은 이렇게 파푸아에서 왔다. 라자안밭에서 왔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가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보고 학생들 하도 홍보를 해가지고 학교를 옮기고 그래서 이들이 그 항의하는 차원이 굉장히 거세고 그 다음에 이게 공권력으로 누를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술탄이 그런 공권력도 없고 표를 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를 암암리에 막 그렇게 한동안 하다가 이제 요즘에 굉장히 한바탕 하고 이제 조심하는 분위기로 갔고요. 아까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것은 그 이장님이 막 열받으면서 우리 파푸아에서 아무도 안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할아버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술라제도 사람이고 그 여자 쪽은 할마헤라에서 왔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내가 기억을 하는 한 그들이 할마헤라에서 왔고 술라에서 왔는데 왜 우리를 파푸아에서 왔다고 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말이 되잖아요. 본인이 기억을 한다는데 할아버지들이 왔다는데 파푸아에서 집단적으로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파푸아에서 온 것도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를 증거가 없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는데 왕실에서는 또 게다가 파푸아에서 왔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술탄이 될 것 같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문제의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네네. 하면 이게 최종 결국엔 주제가 기억하기와 망각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 체계가 있고 예를 기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아니면 우리나라도 종묘가 보면 1대 왕부터 마지막까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기억하기죠. 조상 기억하기인데 근데 기억하기에는 이제 동북아시아적인 문화에서는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기록도 되어 있고 유산도 많은데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까 학생들이 엄청 항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릴 때부터 망각하는 것을 훈련시키나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조상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금기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어떤 저주가 내리냐면 네가 조상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네 자식은 함부로 태어난다. 뭐 소리 없이 저는 그 얘기 되게 괜찮지. 소리 없이 태어난다. 되게 좋습니다. 소리 없는 게 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약간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대요. 소리 없다는 게. 그래서 되게 저주는들이 있어요. 소리 없이 태어날 것이다. 누구가 돼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진짜 몹시 두려워해요. 그래서 조상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이렇게 필요를 말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금기시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저도 술탄 이번에는 못 만났지만 몇 년 전에 가서 술탄한테 우리나라로 지금 다니고 그러면 그들의 이제 조상에 대해서 뭐 질문하는데 좀 곤란했는지 호소라고 해요. 호소가 금기시된다고 얘기해요. 호소라서 말했어요. 그냥 그거 한마디로 그냥 다 호소니까 말하지 마. 그리고 그 떠르나떼 가보면은 거기 또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다음에 기록을 안 남기는 게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역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션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또르나테 술탄도 뭔가를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우리 왕실에 숨겨진 청동북이 있다는 듣고 떤 바가 청동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믿어. 듣고 떤 바가에 그런 내용이 있어. 이러고 술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떤 바가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대. 금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봐. 술탄 이외에 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눈이 먼다는 거예요. 아무도 되게 일본이랑 비슷하네요. 일본도 있고 그 뭐 저기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임스 스콧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하여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북고던 바가 청동북은 별 내용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술탄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얘기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약간 이해가 네네. 제 질문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셨을 때 보고마을에서의 기원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을 때 나중에 끝날 때는 피도레가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국가 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했다는 게 이제 이 국가 당국을 만들어내는데 이 보고마을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고마을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중심성으로 끝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야기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보고마을이 굉장히 갈등을 요지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발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파푸아에서 왔다는 거를 부정하는 이유가 그걸 망각하기는 의도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까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을 해가면서 자신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원주민으로서의 정통성을 얘기함으로써 자신들이 이 섬의 이 마을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섬의 주인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파푸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자신들이 이제 어떤 다른 정당성들이 이제 지켜진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갈등 관계,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러티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이제 우리가 중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티도레의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티도레가 이런 세력을 갖고 있었으면 옛날에는 뭐 다 데리고 왔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는 일인데 좀 보고마을의 사람들의 이 존재가 저는 되게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 전체의 내러티브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제 그러니까 그 국가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보고마을의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 제기를 시작한 거죠. 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고마을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그게 이 논문이 보고마을의 기원 담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거대한 피도레 파푸아 담론의 극히 일부분에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얘기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는 논문인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주의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마을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담론의 일부분일 뿐, 그래서 이 거대한 담론은 무엇이냐 이걸로 이제 논문을 좀 끌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마을을 놓고 중앙에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다 연결을 시켜서 하는 논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네. 거대 담론이 왕족? 네네네. 그 중에 하나의 증거로서 얘네 거대 담론을 티도레 파푸아가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데 사실은 왕실도 어떤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눈에 가시적인 뭔가 쓰여진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가시적인 증거는 저 마을이라는 거죠. 신화의 전해 내용은 술탄이 대량 이주시켰다는 저 마을 사람들만큼 가시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마을 담론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 이게 너무 리액션이 크다 보니 조심하는 차원인 거죠. 이게 더 이상 아마 크게 이용도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해피엔딩은 이제 보고만 사람이 그래 파푸아에서 없어 네. 라고 인정하면 다 해피엔딩이고 네. 그래도 논문을 쓰실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네. 끝까지 저항하고 네. 우리는 안 한다. 네. 안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네. 그 논문의 주제가 그렇죠. 됐어요. 네네네. 네. 그래도 여기는 서문점이라는 거니까 그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중요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륙부와는 그러니까 대륙부 말레이시아와 그 선 그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명한 어떤 뭐 기원설이나 아니면 조상신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같아요. 다 이주자들로 구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인종도 같고요. 오스트로네시아. 그래서 이 이주가 낳은 어떤 결과물들이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그런 지역이 많아요. 물론 지금 뭐 쿠알라룸푸르나 이렇게 너무 현대화된 지역에서는 이런 그 어떤 전통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걸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좀만 시골로 돌아가면은 아 이게 과거 속에서 유지되어 온 이런 전통들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이주가 많은 지역에서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배를 타고 바나나를 싣고 어떤 새로운 섬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주민이 없잖아요. 근데 원주민이 없는데 누가 귀족을 할 것이냐. 왜냐면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저 대만에서 원래 중국 남부에서 살다가 대만을 거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급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계급 인식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그래서 그러면 이 새로운 땅에 어떤 자원이나 영토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래서 그게 도착 순서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온 이주자 그룹이 이 섬의 조상신으로 기려지는 문화가 아주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주라는 것이 파생된 문화가 사실은 아까 전에 그 이주자를 환영하고 뭐 결혼을 시키고 뭐 이런 문화와 조상 숭배를 차원에서 사실은 그 밑에서 작동을 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문화가 이중 문화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중 문화가 낳은 또 다른 중요한 결과물 중에 하나가 여성의 위치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 무슨 남자들이 이제 열매 따러 가고 사냥하러 가고 그러다가 집으로 못 돌아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집을 누가 유산을 상속받느냐, 가문을 누가 상속하느냐 해서 여자가 모계 사회가 굉장히 많았다가 이게 농업 사회가 정착 사회가 되면서 가부장제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주가 많은 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도 사실은 모계 사회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두 개도 아니고 양계예요 거기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모계 사회들이 남아 있고 태평양 쪽에서도 그렇고 여왕들이 많은 거예요. 하와이의 마지막 여왕, 마다가스카르도 마지막이 여왕, 술라웨시도 수많은 여왕. 그래서 어떠한 그 여자가 가문을 이어받는 전통 이런 것들이 왕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주라는 키워드를 이해하면 우리가 수많은 젠더라던가 왕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주로 한번 상상돼서 사실은 거기도 이제 동남아시아가 이제 인구가 워낙 적었던 지역, 지금은 아니지만 적었기 때문에 거기도 다 이렇게 이주를 한 문화여서 비슷한 문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는 이 해역부 동남아시아가 여왕들이 많았죠. 여권이 더 센 반면에 저쪽은 여왕 별로 없어요.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주가 이쪽 섬나라가 거기는 대륙이니까 아무래도 이동이 좀 더 자유로웠던 반면에 여기는 가기가 힘드니까 어떤 이주가 나온 결과물이 좀 더 드라마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상으로 오늘 춘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소모되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흥미로운 강연해 주신 송수만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대면 및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